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베스핀 글로벌과 함께 알아보는 AWS 클라우드정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AWS 프로페셔널 서비스에서 어드바이저리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김준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앞에는 금일 저희 세션 같이 할 베스핀 글로벌에서 참석해 주신 박정항 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정항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준모님. 정항님, 본인 소개 짤막하게 해주시고 베스핀 자랑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베스핀 글로벌에서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사전 진단, 실행 계획 수립 등 클라우드 전환을 돕는 마이슨 컨설팅 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베스핀 글로벌은 2015년에 설립된 클라우드에 특화한 매니저 서비스 기업입니다. 클라우드 이전을 통해 고객의 비즈니스, 그 다음에 디지털 혁신의 전 과정을 돕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마이그레이션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으로 고객의 고민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AWS로부터 마이그레이션 관련 영향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5월 AWS 서밋에서 올해의 마이그레이션 파트너를 수상했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올해 저희 2021년도 저희 AWS 서밋에서 수상하신 거를 축하드리고요. 오늘 세션은 크게 두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션은 지금 옆에 계시는 정학님께서 솔루스 첨단 소재 사례를 통해서 올인 마이그레이션을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을 좀 공유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세션 2에서는 저희 두 명 말고 추가적으로 또 두 분이 나오셔서 같이 이제 그룹 디스커션으로 고객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모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오늘 보고 듣고 계시는 세션을 라이브이고요. 진행하다 보면 좀 여러분께서 너그러이 또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지만 하여튼 재밌고 즐겁게 진행하고 유익한 정보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학님 바로 첫 번째 세션 솔루스 첨단 소재 사례를 통해서 본 올인 마이그레이션 접근 방안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시간으로 보내니까 많이 긴장이 되는데요. 최대한 실수 없도록 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를 받은 베스핀 글로벌 박정학입니다. 그럼 바로 사례를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발표에 앞서서 채팅창에 자신이 질문한 내역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질문은 공개 답변됩니다만 비공개로 답변을 원하시면 비공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내용은 발표 후에 바로 또는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내용으로는 사례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그다음에 요구사항, 파악된 제약사항, 그리고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방안 및 실행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된 사례에 대해서 그리고 매스 마이스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네,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회사는 동박, 그러니까 전지박 소재, 디스플레이 전자 소재, 바이오 소재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약간 여담입니다만 솔루스 첨단 소재는 그 동박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박은 항공기, 자동차 등 전자기기 사용하는 데 많이 사용되는데요. 주식에 이제 관심이 많으실 텐데 솔루스 첨단 소재 주가를 관심 있게 봐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소개사는 2020년 12월에 사모펀드 스카이레이크 롱텀 인베스트먼트로 매각이 되었습니다. 네, 앞장에서 잠깐 소개드린 것처럼 회사의 매각 또는 인수에 따라서 시스템의 전환 일정이 2021년 8월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한 8개월 기간이고요. 어플리케이션 또는 시스템 기준으로는 43개의 시스템, 그 다음에 VM 기준으로는 2B 시스템의 200여 개의 VM을 클라우드로 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특징으로는 기존의 두산 그룹사에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분리 이후에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해외 자회사 간 시스템을 통합하며 기능 개선을 통해서 시스템의 안정성과 관리 효율성을 목적으로 사업입니다. 또한 기존에 적용된 보안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한편 사업구도 측면에서 보면 발주사인 솔루스 첨단 소재, 그리고 사업 총괄인 베스핀 글로벌, 그리고 기존의 어플리케이션 운영사인
두산 디지털 이노베이션, 그리고 보안 및 네트워크 장비 및 기타 솔루션사들 등 전환에 관련된 업체가 많습니다. 이에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이슈 협의 및 의사결정, 그리고 일정 관리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베스핀 글로벌은 4가지 단계로 접근을 했습니다. 첫 번째 탐색 단계에는 물리분리 작업 시 비즈니스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가용성, 민첩성을 고려한 설계 및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용 효과를 고려한 최적의 보안 적용, 그리고 국내외 사업장 사용률과 규모를 고려해서 웬 구성 등 요구사항 파악 및 대상 어플리케이션 필터링, 인벤토리 현행화, 라이센스 현황, 업무 담당자 인터뷰 및 어플리케이션 일정, 보안 및 네트워크 장비의 도입 일정 등 제약사항 파악을 위한 에지에서 분석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환 단계에서는 립10 시프트의 리호스트, 리플랫폼 등 세분할 마이그레이션 패턴을 식별하고 어플리케이션, 인프라, 데이터베이스의 매핑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보안, 네트워크,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에 있는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방법, 그 다음에 AWS 기존에 올라가 있는 VM들을 AWS로 전환하는 방안 등 실행 방안을 수립합니다. 또한 식별된 위험, 그 다음에 필수 변경 작업, 그 다음에 비용 절감 방안,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복잡도, 그 다음에 사용자 어세서 환경 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도출합니다. 전환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의 마이그레이션 패턴을 통해서 인프라 마이그레이션 패턴 전략을 수립하고요. 이러한 전략 수립과 그 다음에 스코핑, 스태핑을 통해서 3S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 그 다음에 랜딩존 설계, 그 다음에 하이 레벨 투비 아키텍처 등 설계 및 전환을 위한 기반 환경을 구성합니다. TCO 보고 및 월별 인프라 구성에 따라 변화하는 사용 비용에 대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네, 저희가 제시한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전환 대상 식별 단계에서는 윈도우 계열이 다수였습니다. 이게 이제 그룹사의 특성에 기인한 건데요. 두 번째는 이제 클라우드 전환으로 하면 일반적으로 리호스트 위주로 하게 돼 있는데 본 사례사는 리호스트 비중보다는 리플랫폼 비중이 좀 약간 높았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매각에 따라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자산에 대해서 재구매 유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HR 시스템, 그룹웨어, 구매, 결제 포털 등 그룹사 공통으로 쓰는 시스템하고 솔루스 단독으로 쓰는 시스템을 현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전환 또는 대체 또는 통합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각각의 실행 방안을 수립하여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전환 대상 병행과 더불어서 어카운트 정책, 보안, 네트워크, 접근 관리 등을 고려해서 랜딩존을 설계하고 이러한 랜딩존 설계에 따른 기본 환경을 구성하게 됩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보안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입고할 때 딜레이가 예상이 돼서 데이터 센터 내에 별도 렉을 구성해서요. 전환 기간 동안에 보안의 이슈를 해결했었고요. 그 다음에 회선 이중화, 데이터 센터와 AWS 간의 다이렉트 커넥트 연결, 그 다음에 VPC 간의 트랜짓 게이트웨이 구성, 그 다음에 인그레스, 이그레스, VPC의 인터넷과 어플리케이션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트래픽 관리, 특히 이제 인바운드 트래픽 같은 경우는 인터넷 게이트웨이, NLB, 파이어월, ALB, 와포 등을 통해서 서비스 업계 전달을 하고요. 아웃바운드 트래픽 같은 경우는 나트를 통해서 인터넷과 통신을 합니다. 그리고 VPC의 경우는 프로드 VPC, 쉐어드 VPC로 나뉘는데 프로드 VPC는 업무 시스템, 회계, HR, 정보 보안 등 업무에 관련된 시스템을 주로 이제 구성을 하고요. 쉐어드 VPC는 이제 공통적인 업무와 DB 부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일정 개입 및 전환 실행에는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패턴에 따라서 인프라 마이그레이션 전략이 수립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분리와 통합, 그리고 관련된 네트워크 보안을 고려해서 우선순위 결정하고 일정 계획을 맞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를 통해서 보면은 전자라우저의 메시지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전환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는 사실 사전 준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본 사업 같은 경우는 그룹사의 클라우드를 기존에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담당자들이 클라우드에 대한 전환 이해도가 높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면 이해도라는 게 나의 업무 시스템에 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식, 그다음에 이해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해도가 높았기 때문에 본 과제를 비교적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또한 전환 대상 시스템에 대한 것과 패턴 식별 등 어세스하고 모빌 단계에서 일부 활동들이 사전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실행 초기에 사업자가 이제 초기에 관련된 사업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관련된 사업자 간 업무 담당자 간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업무 역할과 책임 범위를 사전 조율하고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서 해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좀 중복된 얘기이긴 한데요. 본 사례 이외에 이제 매스 마이그레이션 추진했을 때 보면 범위, 그 다음에 용어, 그 다음에 할 일, 태스크, 그 다음에 조직의 준비 수준, 그리고 R&R 등 사전의 정의가 되게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또한 ERP 같이 장기간에 걸쳐서 전환이 진행되는 시스템 같은 경우는 크리티컬 패스를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선행 및 후행 시스템, 즉 AD나 HR, 네트워크, 보안 적용 등은 전후 관계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인하우스 개발, 그 다음에 솔루션 재설치 또는 일부 재개발 등 진행 관리에 관한 우선순위, 연관성을 고려해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또한 매스 마이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통상 2년에서 3년 이상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당연히 비즈니스 환경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기존에 수립된 인력 계획이라든지 비용 계획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에서 이제 각 사업 추진 단계별로 잠시 멈춤을 통해서 기존의 활동을 재점검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본 사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네, 사실은 이게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오늘 저희 세션 들어오기 전에 정학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좀 정말 좋은 사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사례냐면 사실 정학님께서도 저한테 설명해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고객분들의 어떤 적극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작년도 읽었던 이제 리포트가 인상 깊은 게 하나 있는데, IDG에서 실패하는 마이그레이션 사례 이제 5가지를 엄선해서 리포트가 나온 걸 봤는데, 거기에서 아마 4등인가 5등인가 그였습니다. 약간 좀 내부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의 조직 내에서의 어떤 디모티베이션. 왜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공감대 형성 자체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에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하라고 지시가 나와서 가는 과정 속에 힘듦,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결국에 그 과정 속에서 고객분들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느냐가 사실 프로젝트의 전부 아닌가요, 정학님?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게 이제 전부 다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아까 전에 설명 중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잘된 프로젝트를 보면은 파트너 간 혹은 이로 오시는 분들 사이에 보면은 의사결정, 어떤 케이던스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스무스하게 잘 진행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이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고객과 의사소통에 있어서 이런 부분 정말로 다음 프로젝트에서도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혹시 레슨가 있으면 좀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고객이 전환에 대한 일정은 확정이 된 상태고, 그 전환에 따라서 담당자별로 전환 대상이 어느 정도 식별이 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것을 클라우드 전환할 때 어떤 방식으로,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유기적 넘길 것에 대한 의사결정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본 사례 같은 경우는 고객들이 의사결정을 필요 이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꼭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식별을 통해서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진행했었고요. 특히나 기존에 운영했던 두산 디지털 이노베이션에서 저희가 이제 업무 추진에 있어서 많은 적극적 협력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되려면 관련사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같은 선생님이 있는데 사실은 고객분들한테서 제가 사실 좀 많이 또 듣는 질문이, 저희 CSP로서는 좀 대답하기 어려운 게 이런 거 있어요. 이런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도대체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 거라는 이제 질문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 기간 산정, 전환 기간의 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고객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네, 세션 2에 좀 약간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거는 대부분 그대로 옮기는 거죠. 그리고 옮겼다고 해서 약간의 변형이 있는 부분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한 태스크들은 맨먼스 베이스로 이제 하게 돼 있고요. 근데 그러한 맨먼스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접근합니다. 대상 시스템의 어플리케이션 수량, 그 다음에 그 어플리케이션의 난이도, 그러면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이 돼 있는 예를 들어 이제 3티어 구조면 웹 와스 DB이겠죠. 거기에 맞춘 이제 VM의 수량, 이런 기준으로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맨먼스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어세스 같은 거 하실 때 사실은 고객에서 제공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대응하실 때 솔직히 뭐 어려웠던 점이나 혹시 뭐 지금 고객분들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초기에 저희도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사례 이전에도 마이그레이션을 많이 수행을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회사가 인벤토리, 그러니까 뭐 CMDB라고 이제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행화 부분이 그동안에 담당자가 계속 교체되거나, 그 다음에 오래된 시스템 같은 경우는 관리의 소홀성에 의해서 현행화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모든 일에는 기본적으로 기준 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클라우드 전환을 고민하시는 고객들께서는 기준 정보에 대한 기준에 대한 사전 정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지금 질문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질문을 한번 좀 드릴게요. 참여하시는 고객분이 주신 질문인데, 첫 번째 질문은 아마 지금 고객분이신 것 같아요. 기업분이신 것 같은데, 이런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베스핀하고 같이 한다면 아레나를 어떤 식으로 이제 가져가게 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문의를 해주셨네요. 아레나에는 크게 베스핀의 영역이 있을 거고 고객의 영역이 있을 겁니다. 고객의 영역으로는 이제 크게 클라우드로 전환한다는 얘기는 어플리케이션이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은 고객사에서 직접 개발해서 운영하거나 아니면 운영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객 담당자께서는 그 운영업체 담당자에 대한 식별, 그리고 중간에 포컬 형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플리케이션 담당자라든지 또 이 어플에 관련된 DB에 대해서 사전 인터뷰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식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드는 생각인데 이 질문 통해서 느꼈던 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그룹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룹사 안에 이제 그룹 SI가 있는데 사실은 그룹 SI와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을 아마 주도권을 갖고 그룹의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관점에서 드라이브를 거실 텐데 그럴 때 사실 베스핀이 그런 그룹 SI랑은 어떤 식으로 좀 합을 맞추시면서 일을 하게 되시는 건지, 그러니까 그들의 클라우드 전환을 그룹 SI사랑 그룹 전체 대상으로 클라우드 전환을 어떻게 좀 접근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럼 하지 말까요?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부분, 약간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 부분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베스핀 글로벌의 멤버들은 바로 클라우드를 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그룹사 SI를 하셨던 분들이 있고요. 개발사 출신도 있고, 또 업무 분야별로 TA, AA 분야별로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룹사에 있는 SI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아레나 부분은 명확하게 이제 식별이 되고요. 두 번째 또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어려운 답변이. 근데 그런 거 있을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드는 생각은 결국에는 그룹 SI들의 한국의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온프레미스 상에서 이제 IDC 운영인 거고,
그거에 이제 일부 워크로드 혹은 대다수의 워크로드를 뭐 과감하게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을 텐데, 사실 제가 이제 그룹 SI를 만나보면 그런 질문을 하세요. 나 사람이 없다. 근데 이걸 어떻게 이제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부분도 있을 때, 사실 제 CSP로서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드리는 대답을 이렇게 드려요. 그래서 사실 MSP가 있는 거 아니냐. 그들이 이제 쌓은 노하우를 어떻게 거기서 이제 전략적인 협의가 있어야 되겠죠. 2년이 됐던 3년이 됐던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각각의 이제 어떤 역할을 이제 해야 갈 것도 있을 거고, 근데 그 중요한 이제 부분들 중에 하나가 제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베스핀하고 저희도 좀 계속 고민하면서 그룹들의 어떤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원하는데 많은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좀 넘어가면, 고객사 및 어플리케이션 담당 회사 등 많은 이해자가 얽혀 있는 프로젝트라고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를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전체 범위니 일정을 베스핀에서 관리하셨는지, 혹은 고객사에서 관리하셨는지, 아마 이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관점이신 것 같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기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업 구도 상에서 보면 고객이 발주사고 수행의 총괄이 베스핀 글로벌이 합니다. 그래서 베스핀 글로벌은 클라우드 전환, 그리고 전환된 이후에 MSP 운영에 대한 전문사이긴 한데요. 본 사업을 통해서 전체 프로젝트 총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분야별로 이제 회사별로 담당 PM이나 PL이 있었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ER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좀 장기간에 거쳐서 전환에 대한 부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ERP 전문 업체가 들어와서 PM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어플리케이션 대부분이 기존의 DDI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1차적인 컨택은 이제 DDI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했었습니다. 다만 그 어플리케이션 중에 특정 부분의 선후 관계라든지 또는 기존에 저희가 마이슨 경험을 통해서 확인된 부분들에 대해서 전환 시에 가이드를 드리고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했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대규모 마이그레이션에서 저는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이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가 당연히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AWS에서 이런 대규모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 할 때 권고 드리는 거죠. 권고 드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사실 CCO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런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클라우드만 좀 바라보고 있는, 처음에는 태스크포스 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조직적인 구도를 만드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걸 좀 많이 이제 느끼게 되었는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두 번째 세션으로 넘어갈 텐데요. 곧 넘어갈 텐데, 오히려 오늘 솔루스 첨단 소재를 통해서 사실은 좀 중요한 화두를 좀 몇 가지 저는 좀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상 식별이라는 거,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마이그레이션 하는 대상을 어떻게 식별하느냐가 정말로 클라우드 여정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다라는 이제 설명이 들었던 것 같고, 솔루스 첨단 소재가 어떻게 보면 이게 무난하게 잘 진행되는 프로젝트라는 게 어떻게 이런 대상 식별 과정에 있어서 고객이 어떻게 보면 좀 선행적으로 잘 좀 식별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준비가 이제 잘 돼 있다라고 반증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그레이션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고객분들이 클라우드라는 게 생소하실 수 있을 거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올바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좀 베스핀 쪽에서 좀 많이 좀 지원을 잘 하셨겠죠. 그러니까 고객들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시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고객이 어떻게 임하느냐가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인 질문들이 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질문은 저희가 두 번째 세션에서 총합적으로 좀 저희가 좀 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나눠볼 테니까요. 저희가 한 5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갖고 또 이제 다른 우리 또 베스핀 또 AWS 분들 모시고 또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 사례를 이제 들으셨는데요. 이어서 바로 이제 두 번째 세션, 이제 고객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이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모든 것. 사실 제목도 길죠? 근데 이제 원래 저희 더 길게 가려고 그랬었어요. 원래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앤 모더나이제이션의 모든 것까지 가려고 했었는데, 좀 짧게 줄여서 마이그레이션으로 이제 갔습니다.
두 번째 세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까 저항님 저 말고 이제 두 분이 더 조인하시게 됐는데요. 각자 이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 베스핀부터 시작할까요? 저항님부터 다시 한번 저항님 소개부터 드리고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베스핀 글로벌에서 마이그레이션을 컨설팅 진행하고 있는 박정이라고 합니다. 네, 옆에 김경진님,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스핀 글로벌에서 AWS SA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김경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WS 마이그레이션 SA 박기우입니다. 저는 고객의 마이그레이션과 모더나이제이션 여정을 돕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소개 다시 드리면 저는 AWS 프로페셔널 서비스에서 어드바이저리 컨설턴트를 담당하고 있는 김준범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하여튼 유익한 정보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고요. 오늘 특별히 그 두 번째 세션은 한 1시간 정도 시간을 좀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실 마이그레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을 1시간을 갖고 어떻게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예, 굉장히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좀 더 좀 많이들 궁금하신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그 전에 그 솔루스 첨단 소재에서 세션에서 좀 넘어온 질문들이 있어서 이 질문도 좀 마무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설명드리면 이 질문이 있습니다. 이미 뭐 그 Q&A 창에는 대답이 되셨는데 전체 이제 계신 분한테 설명 좋을 것 같아서 결국에는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이제 베스핀에서 지원을 하시는 거잖아요. 프로젝트 수행하실 때 그 범위가 이제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플리케이션을 재구성을 포함하는 건지 뭐 데이터의 이전 운영까지 가능한 건지 어떻게 보면 이런 좀 실적인 그 워크로드 관점에서의 마이그레이션 지원 범위가 어디까지든지 좀 설명이 좀 가능하실까요? 정황님? 네, 기본적으로 마이그레이션 한다는 것은 이제 서버 관점입니다. 그래서 서버에 대한 기본적인 OS 선정, 그리고 AWS VM에 대한 전환까지가 기존의 마이그레이션 때 베스핀의 마이그레이션 팀의 이제 범위였는데요. 올해부터는 이제 베스핀의 업무 범위가 좀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로 전환한다는 얘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미들웨어 쪽에 예를 들어 뭐 제이보스나 아파치 톰캣 그런 쪽에 대한 성능 파라미터까지 이제 저희가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로 전환할 때 기본적인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클라우드 전환에 필요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영역에 클라우드 전환에 대한 필요한 부분을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전환 시에 이슈가 발생할 때 해결 유도까지 하는 태스크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지원 범위도 있는데 그 또 다른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에는 그 400대 이제 리프트 시프트 이전 기간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총 200대 서버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200대 서버의 리프트 앤 시프트 기간은 혹시 어느 정도 혹시 걸리셨나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로 전환할 때 회사에는 개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전환할 때는 처음에 경험치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계를 대상으로 전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발계 같은 경우는 경험적으로 봤을 때 한 두 달에 200VM 정도 저희가 전환했던 경험이 있죠. 두 달 동안. 근데 이제 그 VM 대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어플리케이션의 복잡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자가 이제 400VM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400VM의 개수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400VM에 이제 관련된 이제 어플리케이션 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통상 한 400VM 정도 되면은 한 80개에서 90개 사이의 어플리케이션이라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어세스먼트나 모빌라이즈, 플래닝 단계를 제외한 실제적인 마이그레이션 준비가 됐을 때에 마이그레이션 전환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또 이제 조건이 마이그레이션 팩토리입니다. 그래서 팩토리 팀을 하나로 운영할 거냐, 두 개나 세 개로 운영할 거냐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바웃으로 봤을 때는 개발계와 운영계가 섞여 있을 거고요. 그래서 맥스 4개월 이내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추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고객의 상황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저도 그 작년도에 이제 우리나라 모 이제 화학회사의 사례를 들었는데 그 AWS 클라우드 인디오 통해서 리프트 앤 시프트로 옮겼을 때, 정말 좀 깜짝 놀랐어요. 뭐,
100대 이상의 서버를 뭐 한 달이 안 되는 시간에 그냥 바로 넘기는 부분도 있고, 당연히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복잡도에 따라서 그건 굉장히 좀 복잡해지겠지만, 예, 생각보다 리프트 앤 시프트로 어떤 뭐 단순 워크라 표현하겠습니다. 뭐 굉장히 빨리 넘어오는 부분이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두 번째 세션을 진행을 하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사실 이렇게 좀 드릴게요. 뭐 저도 이제 데일리로 느끼는 건데, 클라우드로 이제 전환을 하는 과정 속에서 고객분들이 좀 놓치고 계신 분들이 어떤 거냐면,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가 좀 테크 변화에만 좀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결국엔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운영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대표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이슈들일 것 같아요, 저항님. 그리고 이게 클라우드를 이미 전환하거나 전환 중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런 기업들 전환 과정에서 어떤 이슈들을 좀 많이 좀 맞닿게 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클라우드 이제 전환을 하기 전에 기획 단계, 즉 실행 계획 수립 단계에 전환 과정상, 그 다음에 전환 이후에 발생 가능한 위험들을 이제 도출하고요, 이슈화되지 않게 실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하지만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전환 과정, 그 다음에 전환 후 안정화 기간, 그 다음에 안전기간이 별도로 이슈와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우를 이제 케이스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세스나 모빌라이즈 단계에서 최대한 식별을 했지만, 식별이 안 된 라이선스 제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빌라이즈 단계, 즉, 실행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POC 검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모든 어플리케이션에는 사실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겟팅한 대상에 대해서만 POC 검증을 하는데, 이제 실제 클라우드 전환 이후에 보니까 일부 어플리케이션에 오류가 발견됐다든지, 그리고 자주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방화벽 관련해서 인아웃 포트에 대해서 이제 접근 불가가 돼가지고 이슈화되는 경우가 발견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기존의 많은 클라우드 전환 경험을 가진 베스핀 글로벌과 그리고 고객사의 운영 담당자와 함께 공동 운영하면서 이슈를 식별하고 해결하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들을 축적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고객분들도 이런 이슈들이 발생했었을 때 어떻게 뭐 한마음으로 같이 좀 참여하고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어떻게 이게 보면 아까 솔루 첨단 소재도 비슷한 맥락인 게, 결국 고객분들이 어떤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과정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학습에 열망이 될 수도 있겠죠. 왜냐면 결국엔 나중에 전환이 끝나고 났었을 때 그런 운영에 대한 역량도 일부 기업들은 뭐 인하우스에서 가져가셔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아까 제가 뭐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고객분들이 또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테크의 변화가 아니라 뭔가 사람에 대한 변화, 조직에 대한 변화, 역량에 대한 변화까지도 내가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좀 어려움이 사실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연장선상에서 결국 이런 성공적인 클라우드 전환 혹은 매스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 필요한 전략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학님? 네. 사실은 저희가 클라우드 전환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부분이 접근하는 방식이 기술적인 관점을 많이 접근합니다. 이제 웨비나에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사항은 뭐냐면, 계획 수립 단계, 이제 실행 계획 수립 단계, 그 다음에 전환 실행 단계, 그 다음에 안정화 단계별로 사실은 핵심 성공 요인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적으로 봤을 때 공통적인 성공 요인이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업무 담당자의 역할 정의, 그리고, 고객사 입장에서는 인력이 없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전담 인력이 배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원하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 채널이 항상 활용이 돼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성공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전환이라는 게 회사의 IT 시스템의 전환을 이제 얘기하는데, 이 IT 시스템 변화 때문에 업무 방식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클라우드 전환을 진행하다 보니 실무 담당자 입장에서의 바라보는 관점이 약간 상이합니다. 그래서 경영층과 업무 담당자, 그리고 모든 구성원의 어떤 동일한 방향성, 목표를 가지고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전환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환 단계에 필요한 이제 갭 분석을 전환 계획 수립 단계에 이제 진행하는데요. 이렇게 식별된 갭을 보완하기 위해서 방법이라든지 과제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 진행 방식이 꼭 클라우드 전환 기간 이전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환하는 동안에 병행해서 진행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인 관점에서 클라우드 전환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 인력, 툴에 대한 검토 등 자원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준비가 또 필요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참 방향이라는 게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좀 어떻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되나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세션 들어오기 전에 사실은 뭐 직설적으로 좀 말씀드린다면 그 비용 절감만을 가지고 이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목표로 생각하시는 고객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뭐 비용 절감이 중요하죠. 되게 중요한 결정 요소이긴 하지만 사실 그것만 이제 목표는 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결국에는 그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 진행하게 되면 너무나도 예상치 못한 이슈들을 많이 만나실 거잖아요. 그러면서 고객분들이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서 매니지 잘하고 각이 있는데 근데 결국엔 이런 것들이 모두 시작하기 전에 나의 준비 상태를 좀 알고 싶은 고객분들도 많이 계세요. 예.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 이제 전환을 위해서 이게 현실적으로 나를 알고 나를 진단하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통상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방법론 관점에서 접근하면 실수가 적어지는데요. 이제 회사의 이제 준비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Migration Readiness Assessment, MRA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MRA에는 그 카프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6가지 이제 관점, 화면에 보이는 비즈니스, 플랫폼, 피플 등 이제 6가지 관점으로 인터뷰 또는 질의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러한 수집된 정보들은 전환 준비에 대한 수준, 그 다음에 전환 가능 범위에 대해서 이제 식별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결과들은 점수화되거나 요구 수준과의 갭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식별된 갭들 중에 회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 그리고 중점적으로 준비할 사항들을 도출하고 사전 준비 과정에서 이 도출 영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베스핀 글로벌에서는 AWS MAP, Migration Acceleration 프로그램에 맞춰서 진단 및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세스 단계, 모빌라이즈,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진행 단계가 있습니다. 예, 저희 지금 보고 계시는 그 AWS 마이그레이션 액셀레이션 프로그램이라는 거 사실은 뭐 AWS에서 지난 15년간 마이그레이션 모든에서 사업을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확보한 레슨스 러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단계일 것 같은데요. 그럼 이렇게 각각의 단계에서 이제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거잖아요. 베스핀에서. 각각의 단계에서 그럼 어떤 이제 활동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어세스 단계에서는 빠르게 회사의 준비 상태를 점검합니다. 이 준비 상태 점검에는 인벤토리가 표현되는 CMDB, 인프라 현황을 조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인프라와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적합한 사이징, 그 다음에 이 사이징에 따른 클라우드 사용료 코스트를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 활동을 통해서 대략적인 전환에 대한 비용과 계획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이제 모빌라이즈라고 하는데요. 베스핀 글로벌에서는 이제 모빌라이즈 단계는 마이그레이션 레디니스 플래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마이그레이션 직전에 해야 할 사항들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단의 어세스 단계에서 도출된 뭐 갭이라든지 방향성을 확인해서 구체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독으로 모빌라이즈 내에서 그러한 활동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환 대상에 대한 선정, 그러니까 스코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전환에 대한 선정,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전략에 따른 인프라 마이그레이션 전략, 그래서 전환 전략에 대한 스트래티지, 그 다음에 전환 단계 및 일정에 대한 계획, 스케줄링, 그리고 랜딩존 설계, 표준 아키텍처 설계,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별 아키텍처 설계 등 사전 준비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저도 사실 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고객분들한테. 결국에는 어세스, 모빌라이즈, 그리고 마이그레이트 앤 모더나이즈 이제 3단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고객분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져가는 게 지금 이제 화면에 띄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어플리케이션별 마이그레이션 모더나이제이션 전략 수립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IT 워크로드 관점이, 그러니까 서버 관점이 아니라
정말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또 좀 이따가 이제 저희 쪽에서 그 기익님과 이제 경진님께서 모더나이제이션 좀 상세하게 얘기는 나누실 텐데, 그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정말 좀 더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스핀 글로벌 같은 경우는 고객들한테 래피드 디스커버리 활동을 통해서 인프라 현황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이 활동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의 적합한 사이징, 그 다음에 클라우드 전환 코스트를 분석하고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마이그레이션의 로드맵, 그 다음에 간단한 아키텍처, 그 다음에 코스트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게 되게 중요한 스텝이죠. 이게 사실은 뭐 이 스텝을 통해서 뭐 100% 애큐레이트한 뭐 마이그레이션 전략은 아니지만 지금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를 어떻게 보면 베스핀 마이그레이션 진단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객분들이 좀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고객분들 뭐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베스핀 분들한테 이 프로그램을 한번 좀 문의해 주시고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준범님도 이제 그 베스핀과 별도로 CSP 입장에서 마이그레이션을 고려하거나 계획하는 고객들을 많이 만나고 계실 텐데요. 주로 어떤 부분들에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저는 제가 사실은 앞단에서 이제 비용 절감이 사실은 계속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부 이제 뭐 R&D가 됐던 마케팅이 됐던 이제 또 다른 형태의 AI, ML이 됐던 이런 형태의 이제 워크로드도 IT 팀에서는 많이 요청을 받으시니까 고민하시는데, 그래도 결국엔 이제 비용 절감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또 비용 절감이 사실은 아까도 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온리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AWS에서 2018년, 19년도에 한 1000여 개의 이제 마이그레이션 고객분 대상으로 스터디를 해봤는데, 흥미롭게도 이런 고객분들이 4가지에 대한 어떤 비즈니스 가치를 극대화하고 계시다라는 걸 알게 되었죠. 뭐 그게 단순히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업무의 생산성, 뭐 운영 탄력성, 비즈니스 민첩성과 같이 이런 것들의 가치를 극대화를 하고 있고, 뭐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비즈니스 민첩성이라는 게 비즈니스의 가치에 가장 맞닿은 어떤 뭐 가치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뭐 내일 당장 내가 비즈니스 민첩성을 확보한다라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클라우드 여정이라는 게 하루가 아니잖아요. 1박 2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뭐 몇 년 동안 이제 진행이 돼야 될 여정이기 때문에 그 여정 속에서 비즈니스의 어떤 민첩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즈니스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고객분들이 좀 더 고민을 좀 많이 하시고 그 고민에 저희를 좀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더 저희가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세션 끝나면 그런 디스커션을 여러분들하고 정말 많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베스핀 글로벌 하면 이제 국내의 대표 탑 MSP이시잖아요. 진짜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뭐 제가 비용 절감은 온리 목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비용 절감, 뭐 미팅하다 보면 비용 절감 얘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예, 보면은 마이그레이션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제 운영을 하실 거잖아요. 정말 비용 절감하는 고객 사례 많이 있나요? 있으면 사실 그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네, 비용 절감은 이제 크게 2가지 영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가지 단계. 이제 클라우드로 이제 전환하는 중에 이제 비용 절감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환 중에는 이제 인스턴스 사이즈 조정한다든지, 인스턴스 스케줄링, 그러니까 아이들 타임이나 유유 타임 때는 이제 인스턴스가 이제 운영을 되는 비용이 이제 절감이 되죠. 그 다음에 스토리지는 최적화, 그 다음에 예약 및 스팟 인스턴스를 활용해서 이제 비용을 절감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전환 진행 중에 하시는 절감 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전환 이후에 운영 중에 이제 절감할 수 있는 활동은 이제 운영하다 보면 이제 사용률이 낮은 자원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용률 낮은 자원에 대한 통합이겠죠. 그 다음에 라이트 사이징, 그리고 이제 RI나 세이빙 플랜을 통해서 비용 절감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고객들은 주로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기 전에 아니면 진행 중에 예산을 수립할 텐데요. 이러한 절감 이외에 고객들이 꼭 놓치는 부분들이 일시적이거나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좀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사실은 이제 전략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표현보다는 좀 중복적으로 이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시죠. 하지만 이제 저희가 고객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전환을 여정을 고려하셨을 때는 좀 장기간의 이제 스팬을 가지고 TCO를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어떤 일시적인 기간에서는 중복적 비용이 발생되고 있지만
장기간을 봤을 때는 뭐 인력에 대한 합리화 혹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상면 비용이 절감된다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빠지고 더 나아가서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을 유심히 쳐다보면은 잘 쓰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저희 그 AWS 갖고 EC2 인스턴트 타임만도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상황에 맞춰서 EC2를 이제 잘 쓰시고 또 저희의 또 자랑을 좀 하자고 하면 매년 리인벤트에서 신기술을 너무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뭐 지금 저희 기흥님, 저희 SA분 같이 계시지만 좀 뭐 공부하느라 머리 아프실 거예요. 맨날 기술 새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장점들을 잘 활용하시면 정말 절감하는 사례를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좀 많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이제 예산을 받으셔야 되고 이제 마이그레이션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비용에 대한 부분에서 저스피케이션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럼 이런 마이그레이션 비용과 전환 비용이죠.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사용하는 비용이 온프렘 대비해서 이게 어떻게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설명을 드리려면 이제 비용 구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화면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레이 표시가 된 게 기존 데이터 센터의 운영 비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이제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그 운영 비용을 5년치 스프레드 하는 겁니다. 평균값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막대 그래프에 색깔 들어간 부분들이 이제 클라우드 전환에 대한 비용들입니다. 그럼 이제 클라우드 전환 비용의 항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클라우드에 전환하기 투입된 인력, 인건비죠. 그 다음에 도입된 툴에 대한 비용이죠. 두 번째는 클라우드 전환 동안에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 당연히 인프라가 기존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류 자원 비용일 거고요. 세 번째는 클라우드로 전환됐기 때문에 AWS 사용료가 발생합니다. 이 세 가지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AWS에서 투자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왜 비용 항목에 넣냐면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일 거고요. 인베스트는 투자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득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AWS 투자 부분은 AWS에서 디스카운트하거나 크레딧을 합니다. 이 부분엔 또 뭐 어떤 항목들이 있냐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이그레이션 엑셀레이션 프로그램을 해가지고요. AWS에서 크레딧 형태나 펀딩 형태로 클라우드 전환에 대해서 지원해 줍니다. 이런 부분도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반면에 그레이존으로 표현드린 온프라미스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임대 계약 기간에 대해 고정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변동비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고정비에는 뭐 임대료, 관리비, 뭐 네트워크 백업, UPS 비용 등등이 있을 거고, 변동비에는 서버 스토리지, 그다음에 가상화 등에 대한 변동비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선은 그 점선으로 보시면은 그레이 쪽 점선과 밑에 보면 이제 오렌지 색깔이 좀 갭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례별로 좀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스프레드 했을 때 온프라미스 사용 비용에 비해 AWS 전환했을 때 비용은 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왼쪽에 1년차, 2년차, 3년차를 보시면 전환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비용이 중복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기에는 비용이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전환 이후에는 그림에도 보시다시피 비용이 많이 떨어집니다. 저게 사실은 저희 아까 뭐 2018년, 19년 저희가 벤치마킹한 숫자도 있는데 1000개 기업들 평균적으로 전환 끝나고 난 다음에 운영했었을 때 평균 19% 이상의 비용 절감을 이제 절감했던 사례가 이제 저희는 팩트로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절감하는 부분들은 이제 달성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비용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죠. 계속 갈 수 있는데 바로 뭐 리팩터, 리아키텍처로 한번 얘기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고 뭐 모더나이제이션도 화두가 많이 되고 있는데 마이그레이션 비용을 산정하는 데서 리팩터가 사실 좀 어려운 토픽이죠. 그죠? 어려운 토픽인데 이 리팩터 방법으로 전환할 때 그 맨먼스에 대한 비용 산정은 사실 어떻게 하시나요? 네, 오전에 사례 설명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리호스트나 그러니까 리플랫폼 방식은 어플리케이션 수량 또는 이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VM의 수량을 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거 전환에 필요한 맨먼스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요. 하지만 요즘에 이제 화두가 되는 MSA 리팩터 방식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컴포넌트의 마이그레이션 패턴을 가지고 기준 공수를 우선 잡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 공수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의 컴포넌트 마이그레이션 패턴을 확인한 후
그 어플리케이션의 복잡도를 고려합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마이슨 코스트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세션을 들어 저도 개인적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이 토픽에 자연스럽게 모더나이제이션으로 넘어갔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뭐 지난 한 6개월간인 것 같아요. 좀 급격하게 좀 변화하다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많은 고객분들이 모더나이제이션을 좀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더나이제이션을 실행하시는 고객분도 정말 많이 뵙고 있고 고민하고 계신 분도 많이 뵙고 있는데 기흥님 우선은 그 모더나이제이션 그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좀 설명하고 또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기흥께서 이제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모더나이제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은 그 비즈니스 혁신과 운영 효율화를 위해 레가시 워크로드를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로 혹은 플랫폼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운영 측면에서는 그 최신의 CI/CD, Continuous Integration, Continuous Deployment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 그리고 모더나이제이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있겠고요. 그리고 개발 측면에서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혹은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도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기업 문화 측면에서는 이런 새로운 도전을 장려하는 심리적 안정감 제공의 활동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AWS에서는 이런 개발과 운영 측면에서 모더나이제이션을 위한 4가지 패스웨이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기존의 워크로드를 AWS로 옮긴 다음에 그 크게 4가지 패스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의 워크로드를 클라우드 네이티브, 즉 서버리스나 컨테이너 등으로 재설계하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니지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 설치형 서비스 대신에 매니지드 카프카, EKS, AWS 코드 커밋, 코드 빌더와 같이 AWS 매니지드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목적에 맞는 매니지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각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독립적인 데이터베이스와 빌드 파이프라인을 갖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그 독립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할 때 목적에 맞는, 즉 다큐멘트 DB는 다큐멘트 관련된 거 다큐멘트 DB, 대용량의 키밸류 시스템은 다이나모 DB와 같이 목적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방향은 오픈소스 솔루션으로 이동하는 방향입니다. .NET 대신에 .NET 코어로, 윈도우 대신에 리눅스로, 그리고 비싼 라이센스가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대신에 오픈소스 DB, MySQL, 포스트그레스QL 같은 오픈소스 DB로 이동하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4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럼 경진님, 그러면 각 기업 입장에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구축을 진행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될까요? 개발과 운영에 있어 단계적으로 점진적인 도입을 해 나가야겠습니다. 말씀 주신 CI/CD, 즉 Continuous Integration, Continuous Delivery Pipeline은 공장으로 치면 재료가 투입되어 제품이 나오는 사이에 공정 라인에 해당되는데요. 공정을 최대한 자동화하여 재료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검출하고 출하 불량 발견 시에 재빨리 라인을 세우고 불량을 해결하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개발 배포 파이프라인에서도 유사하게 진행이 됩니다. 코드가 올라오면 자동으로 테스트를 돌려 코드의 품질을 확인하고 보안 스캔 툴을 통해 코드 취약점을 확인합니다. 운영 환경에 배포할 때도 코너리 배포, 롤링 배포 등의 방법으로 배포 과정에 불량 발견 시 최소 비용으로 롤백을 할 수 있습니다. AWS에서는 이러한 CI/CD 테스트를 위해서 AWS 테스트캣, 그리고 통합을 위한 코드 파이프라인, 그리고 빌드를 위한 코드 빌드 등 코드 시리즈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모두를 한 번에 도입할 수도 있지만 말씀드린 공정 하나씩 도입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개발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구조를 루즈리 커플드 아키텍처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도입함으로써 개발에서 배포까지 병목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마이크로 서비스가 이제 의존도가 없다 보니 병렬로 개발 및 배포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어플리케이션도 스트랭글러, 피그 패턴 등을 이용하여
레가시 모놀리틱 어플리케이션에서 일부를 조금씩 마이크로 서비스로 떼어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말씀 주셨는데요. 그래서 요즘 대부분의 기업은 아직도 그 모노리스 아키텍처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모노리스 아키텍처를 마이크로 서비스로 이전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될까요? 이제 먼저 우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독립 DB를 가지고 있고 독립적으로 배포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놀리스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다루고 있는 데이터 도메인을 분석해서 어떤 것들을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리할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DB에서는 위에서 분리하기로 결정된 도메인과 관련된 테이블을 분리해야 하고요. 즉 분리할 도메인 밖의 테이블의 포링 키 컨스트렌치를 제거해야 하고요. 마찬가지로 도메인 내부와 외 테이블 간 DB 레벨에서 조인이 있다면 어플리케이션 레벨 조인으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또 프로시저나 트리거로 처리하는 것들도 어플리케이션 레벨로 변경해야 되고요. 이렇게 분리해서 나오는 마이크로 서비스는 목적에 맞는 DB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AWS는 비정형 도큐멘트를 처리하는 도큐멘트 DB, 그리고 대량의 KV 데이터를 짧은 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다이나모 DB, 그리고 이제 그래픽 환경이 많이 사용하죠. 넵튠 등 목적에 맞게 최적화된 DB를 선택함으로써 DB 마이그레이션의 이점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를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여 관리되기를 원한다면 AWS에서는 관리형 서비스인 EKS를 제공하여 좀 더 빠르고 간편하고 또 안정적으로 쿠버네티스 환경을 구성할 수 있고요. 이에 이제 코드 파이프라인 같은 코드 시리즈를 적용해서 MSA 환경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큰 모노리스를 마이크로 서비스 분리할 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서비스를 도메인으로 쪼개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모노리스에서 마이크로 소개할 때 목적에 맞는 DB를 선택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역시 모더나이제이션 진행할 때도 역시 중요한 거는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마이그레이션 하느냐 같아요. 그래서 이런 큰 DB를 목적에 맞는 DB로 쪼개서 나눠서 진행을 할 때 어떤 사항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이제 AWS는 데이터베이스 전환을 위해서 그 마이그레이션 플레이북 및 단계별 안내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워크로드 성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다운타임이 허용된다면 클라우드 엔듀어를 통해 이제 DB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리프트 앤 시프트 하는 방법으로 가능하고요. 이제 리프트 앤 시프트는 대표적인 리호스트죠. 리호스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대로 서버 위치만, 데이터는 똑같이 서버 위치만 옮기는 방법으로 이제 IP만 바뀌겠죠. 실제로 AWS IP로. 그래서 이 클라우드 엔듀어는 실제로 이제 이번에 AWS 어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라 최근 이제 서비스가 런칭이 되었거든요. 이는 이제 DB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을 기존 서버로 EC2 환경으로 복제 이제 하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최근 이제 A사의 DB 통합 DB 환경도 이 클라우드 엔듀어를 통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기종 DB를 고려하신다면 AWS 스키마 컨버전 툴을 이용하여 이기종 DB를 스키마를 컨버전하고 다시 이제 AWS DMS죠.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이용하여 DB를 마이그레이션하는 방법도 있고요. 물론 이제 기존 방법인 DB 익스포트, 임포트 익스포트, 익스포트 임포트 또는 백업 앤 리커버리를 이용하여 AWS RDS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 방법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방법론 자체는 생소하지 않은데요. 이 고객이 실제 마이그레이션을 시작하고자 하시면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고객이 이제 오라클 DB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라클 DB를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실 때 많은 걱정을 하시는 게, 그러면 성능이 과연 오라클을 따라갈 수 있느냐, 그리고 안정성을 오라클을 맞춰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또 그 오라클을 이제 통합 DB로 두고 복잡한 이제 DB 링크를 둬서 여러 개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네, 방금 언급했듯이 이제 A사 같은 경우에 이제 복잡한 이제 DB 링크 환경에 그 통합 DB를 이제 클라우드 엔듀어를 통해
AWS EC2 환경으로 이제 전환이 되었는데요. AWS와 온프렘 간에는 이제 다이렉트 커넥트로 이제 연결을 하였고, 이 라인을 통해 실시간 복제를 하였는데요. AWS로 통합 DB를 이전하면서 IP 변경에 대한 환경 설정 작업이 주된 작업이었습니다. 이 DB를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수많은 개발자는 컷오버 당일날 소스 DB 커넥션 스트링을 이제 변경을 하였고요. 이제 DB에 있는 DB 링크 관련 IP 변경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전 연계성 분석을 이제 보통 하는데 거기서 놓친 IP나 포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방화벽 로그나 VPC 플로우 로그를 이제 확인하면 모니터링하면서 뭐 시큐리티 그룹 그리고 이제 방화벽에 이제 IP 포트에 관련 통제 룰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이제 마이션을 진행하였는데요. 이러한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으로 비교적 손쉽게 AWS로 마이션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통합 DB를 각 앱별 데이터 스토어 개념으로 분리하는 방향성을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현재 온프라임 환경에서도 DB 링크를 사용하지 않고 점차 제거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이는 이제 시스템 안정성에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각 데이터 스토어 간의 데이터 정합성 및 연동은 DB 링크를 사용하지 않고 앱 레이어 혹은 뭐 메시지 브로커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데요. 통합 DB 하에서의 성능은 각 앱별 데이터 스토어가 이제 분리가 됨으로써 기존보다 더 효율적인 구성 및 성능 확보가 가능하고 용도에 맞게 NoSQL 등도 목적에 맞게 용도에 맞게 NoSQL 등도 도입해서 보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장애 전파 같은 리스크에서 벗어난 그 시스템 안정성을 높일 수도 있고요. 이는 이제 MSE 환경 구축의 초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이제 오라클 성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오라클에 한해 성능적 측면을 기술하면 보통 이제 RAC 그리고 뭐 패러랄, 센 등의 이제 오라클 스토리지 강점들을 RDS, 오로라 등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기능, 예컨대 리드 리플리카 그리고 패러랄 쿼리, PIOPS 그리고 오로라 쉐어드 스토리지 들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온프라미스 환경에서는 이제 구현하기 힘든 이제 손쉬운 이제 스케일 업, 스케일 아웃, 서버를 늘리고 성능을 올리는 작업도 이제 그 컴퓨팅 자원을 쉽게 이제 AWS는 구축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장점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통 저희가 이제 일레스틱이라고 많이 부르죠. 이런 유연성은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수많은 고객분께서 AWS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이유입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고객들이 과연 내가 이 DB를 버리고 클라우드 갈 수 있을까? 클라우드의 다른 DB도 이만큼 성능을 내실 수 있을까? 안정성을 낼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수많은 고객들이 이전하셨고, 예를 들면 가장 큰 아마존닷컴을 비롯해서 그 삼성전자의 사례를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실제 어렵지만 고객이 마이그레이션 성공하셨고, 모더나이제이션까지 많이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전함으로써 이제 비용 장점도 얻으시고, 성능도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업체가 이제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많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런 많은 이점을 얻게 되는 것 같고요. 또 DB 모더나이제이션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도 마찬가지로 그 모노리스로 마이크로 속이는 것도 되게 힘든 여정이지만 이걸 많은 고객께서 성공해 주신 경우에는 정말 이제 그 확장이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을 보니 얼추 마무리할 시간이 다 온 것 같은데요. 준보님 혹시 질문이 들어온 게 있을까요? 예, 지금 생각보다 우선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려운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걸 답변해야 될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모더나이제이션에 대한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 거는, 사실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인더스트리에 따라서 모더나이제이션 사실 100%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전통적인 제조 산업이 여기에 앞서가는 쿠팡이 될 때 이런 온라인 이커머스보다는 사실은 좀
똑같이 아키텍처를 가져갈 필요는 사실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이제 고객분들한테 이런 것들 이제 가이드 드리는 게 좀 어려운데 혹시 그런 제조업 기반의 고객분들한테 이제 모더나이제이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화두를 좀 뭐 정답은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 저희가 화두를 좀 전달하면 좋을까요? 기흥님. 네,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기업이 요구받는 그 혁신의 속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디지털 네이티브 비즈니스처럼 그 요구사항이 정말 빠르게 들어오고 그거를 프로덕션으로 정말 빨리 내야 되는 기업들이 있고 그리고 그거보다 이제 느린 기업도 많은데요. 그런 환경에 맞춰서 그 기업의 그 역량을 다르게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구사항이 빠른 기업의 경우에는 그 아마존에서 이제 투피차 팀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4명에서 8명의 그렇게 작은 팀이 그 개발과 데브옵스에서 이제 온콜, 운영까지 같이 하는 이런 모양새로 이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구사항 변화의 흐름이 늦어도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이제 운영과 개발이 확실히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핀테크 혹은 이제 금융 쪽처럼 이제 규제 사항이 많은 경우에는 이제 확실히 이제 개발과 운영이 나눠져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더나이제이션 레벨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인더스트리가 빠르냐에 따라서 모양새가 다를 것 같고요. 질문이 또 뭐죠? 네. 네네. 예. 그 결국에는 뭐 말씀드린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게 뭐 속도의 차이인 거지 좀 방향은 명확한 것 같거든요. 예. 클라우드로 넘어오시는 고객분들은 궁극에는 클라우드 네이티브적인 환경을 구축하시는 것이 사실 클라우드의 본연의 목적이실 것 같고, 하지만 그게 꼭 내가 이제 기업이 어떻게 상황에 처해에 따라서 그 속도는 좀 맞춰가시면 올바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긴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코로나 상황이 대표적인 상황 같은데요. 그래서 코로나는 사실 누구도 예측 못했고, 코로나라는 상황이 다가옴으로써 그 빠른 변화 속도를 요구했는데요. 그래서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그리고 클라우드에서 적응이 된 기업들은 이 상황을 정말 빨리 변화를 시켜서 여기서 이제 위닝을 많이 하셨던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클라우드로 가면은 변화 속도를 또 많이 더 빠른 변화 속도를 맞출 수 있는 것 같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현재 속도가 느린 그 환경이라도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해서 알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하는 게 좋은 프랙티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좀 질문으로 좀 들어가 보면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고객분이 리프트 앤 시프트 없이 바로 모더나이제이션으로 가고 싶은 고객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사실은 좀 더 충분한 그 기업의 IT 환경 구조를 이해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 질문 혹시 뭐 답변 주실 분 계실까요? 경진님, 기웅님? 제가 들어도 될까요? 네. 그래서 아까 경진님께서 그러니까 모노리스 혹은 기업의 기존 환경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이전할 때 한꺼번에 다 가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스트링글러 피그 패턴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또 여러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전장인데요. 그래서 그 기존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API 게이트웨이인 걸 앞단에 세우고 거기서 이제 기존의 IDC 환경의 모노리스를 트래픽을 라우터링 한다든지 그리고 거기서 일부 조금씩 마이크로 서비스로 그 워크로드를 떼내면서 그 서비스의 연속성을 이어가면서 점차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그 변환해 가는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패턴을 이용하면은 빅뱅, 그러니까 원타임 전체 마이그레이션이 아니고 조금씩 떼어서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어떻게 보면 애자일의 어프로치인데요. 이런 걸 취해 나간다면 그 리스크를 좀 줄일 수도 있으면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보고 있는데 이 질문은 되게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저도 이제 많이 좀 받는 질문인데 기업들이 다양한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이전하려 합니다. 플랫폼이 가진 뭐 유연성과 확장성도 중요한 이유가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온프레미스 대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야 하는데 히든 코스트가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투명한 가격 정책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AWS는 어떠한지, 또 성능과 가용성 및 관리 측면까지 포괄하는 서비스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하셨는데, 이 질문 제가 좀 한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
결국에는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클라우드 전환할 때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뭐 너무 이제 생활 상황을 드라마타이즈 하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 서버는 도입하면 가격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감가상각 처리하면 되는데 사실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 애즈 유고라고 해서 사실 쓰는 만큼 돈을 지불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찰제가 아닌 거죠. 정찰제 안에 사실은 저희 AWS 홈페이지 가시면 모든 서비스 이제 비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펄리 프라이싱이 공개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하드웨어 서버보다는 더 좀 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퍼블릭 프라이스 대비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다양한 이제 페이먼트 모델들이 있죠. 리저브드 인스턴스를 구매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 정책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는 뭐 제가 AWS 소속이긴 하지만 좀 투명하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중장기적으로 비용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절감되는 사례가 사실은 저는 많이 봤어요. 그 많이 본 이유가 어떤 거냐면 결국에는 기존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IT 환경에서 클라우드를 넘어온다는 거는 결국 유연성과 확장성은 지금 뭐 질문해 주신 것과 동일한 건데 내가 사용하는 것만큼 쓰시는 거잖아요. 제가 주로 이제 IT 인벤토리를 좀 분석을 해보면 뭐 90% 쓰시는 고객이 사실 못 봤습니다. 예, 결국 대부분 뭐 한 20%, 30% 언저리, 뭐 워크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 말은 결론적으로 오버스펙에 대한 서버를 제가 갖고 있다라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일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유연성 확보할 수 있지만 아까 지금 계속 모더나이제이션도 얘기하고 있고 클라우드 여정상에서 전환하면서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인스턴스 혹은 DB가 됐던 스토리지가 됐던 이런 부분들도 정말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해서 비용 절감하는 사례가 정말 많이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사례들이 정말 많이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AWS는 어떠한지 또 성능과 가용성 관리 측면에서 이거를 포괄하는 서비스는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특히 이제 MSP를 하시는 베스핀 쪽에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베스핀 글로벌입니다. 우선은 이제 초기 클라우드 도입에 관해서 비용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고객들은 뭐 요즘에는 이제 비즈니스 확장성 민첩성,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경제화에 따라서 이제 인프라 구조를 이제 뭐 최신한다든지 그런 관점을 접근하는데 비용의 화두는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명성 부분은 웹페이지에 가시면 호스트 비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AWS에서 투명성 부분은 문제시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그 실제로 이제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AWS 사용료보다는 그 서드 파티 제품에 대해서 비용을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실제로 구성을 하다 보면은 온프라미스 상황에서의 보안 제품, 서드 파티 제품들의 비용들, 라이센스가 있는데요. 클라우드로 전환하면은 이게 뭐 AWS를 포함한 모든 CSP사가 네이티브 서비스로 제공하는 부분도 있고 결국은 서드 파티 제품을 구매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CSP의 가격에 대한 정책의 투명성보다는 기존에 운영하는 대상 라이선스에 대해서 클라우드 전환했을 때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를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지난 뭐 그 역사가 이야기해 준다고 사실은 AWS만큼 비용을 계속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기업도 좀 없는 것 같아요. 예, 계속 그리고 또 저희 대표적인 S3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 티어별로 정말로 다양한 이제 좀 고객의 스토리지 요건에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코스트 비용 절감이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사실 CFM이라는 조직도 있거든요. 고객의 비용을 어떻게 절감해 줄 수 있을지. 저는 제가 AWS 했지만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어떻게 보면 고객의 우리의 매출을 줄여줄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를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조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생소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항상 뭐 주장하고 있는 커스텀 업세션의 하나 일환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베스핀 글로벌도 그 보안 영역에 대해서 보안 컨설팅 그리고 이제 서드 파티 제품을 아우르는 딜리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구매에 대한 비용 증가보다는 그거를 토탈 형태, 서비스 형태로 받아 보니까 타사 대비 코스트 부분에서는 비용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기술적인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이 질문 드릴게요. 운영 환경과 달리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개발 환경 또는 스테이지 환경으로 EC2 기반의 ECS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과 클러스터의 안정성을 위해서 기존 환경을 파게이트 기반 ECS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혹시? 네, 제가 말씀드리면, 그래서 기존에 이제 EC2에서, 이제 EC2는 이제 OS 버추얼라이제이션이고, 컨테이너는 이제 프로세스 버추얼라이제이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ECS를 운영하는 방법이 EC2 위에서 이제 컨테이너를 올리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AWS 파게이트라고 그 OS가 없이 그냥 곧바로 프로세스 버추얼라이제이션, 컨테이너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파게이트로 가면은 이제 얻는 장점은 그 OS를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EC2는 그 예를 들어서 무슨 OS 취약점이 나오면 그걸 패치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OS를 관리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파게이트로 감으로써 이제 OS 관리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걸 구체적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법은, 아마도 좀 더 정확히는 이제 뭐, 이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혹시 연락처나 이런 걸 남겨주시면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당장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네. 그러면 곤할 지금 것 같습니다. 질문 올려주신 분은 저희가 네. 반드시 이 질문의 답변을 꼭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질문 할게요. 그 클라우드 전환을 망설이게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플리케이션 및 DB 서버들 간의 연동 업무가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후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할지에 대한 걱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시면 고객 입장에서도 접근이 더 쉬워질 수 있을 텐데요.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예, 이 부분 좀 경진께서 설명을 네. 좀 해주시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온프라임에 있는 서비스가 이제 AWS에서 올라와서 이게 과연 서비스가 되냐 걱정하신 분이 이제 많은데요. 물론 이제 온프라임에서는 되는 서비스들이 AWS도 안 되는 서비스들이 꽤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VM웨어는 많이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VM웨어 같은 경우에 이제 예전에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 그 VM 컨버터를 이용해서 그 vSphere 장비를 올려서 이제 사용하는 거. 그거랑 똑같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클라우드 엔듀어라고 있거든요. 클라우드 엔듀어라고 하면은 기존에 온프라임 시장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그게 100%는 아닌데 거의 뭐 90% 이상, 95% 이상은 기존 온프라임과 같은 환경에서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예. 예. 사실은 이제 뭐 생소하다는 표현보다는 너무 미션 크리티컬 하니까 그 서비스 자체가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저는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뭐 지금도 많은 고객분들이 뭐 오라클 DB를 오로라 넘어가신 고객도 많고 대표적으로 저도 지금 갤럭시 폰을 쓰고 있지만 뭐 삼성 어카운트도 대표적으로 이제 오라클에서 저희 오로라 넘어온 이제 케이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정답 이 자리에서 뭐 아무 문제 없어요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사실은 그 해결을 저희가 해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AWS나 베스핀에 연락을 주시면 그 고민에 대해서 사실 진지하게 저희가 앉아서 듣고 가능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드리는 걸로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이제 질문들이 계속 많이 올라오는데요. 이제 이 질문들은 저희가 따로 세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커버를 해 드리는 걸로 하고 이제 마무리 할게요. 한 분씩 좀 돌아가면서 고객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제 당부 말씀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전에 제가 정말 까먹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설문하실 때 여러분 설문 참석해 주시면 사은품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옆에 동료분이 만약 참석 안 하셨다면 지금 빨리 그냥 들어오셔서 설문 참석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참석 설문 꼭 부탁드리고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제 클로징 마트 고객분들에게 당부 말씀 한 번씩 하시면 어떨까요? 뭐 정학님부터 시작할까요? 네. 사례 발표뿐만 아니라 Q&A 있을 때도 제가 계속 반복된 얘기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기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라우드 전환하기 대한 기본이 뭐냐, 그러니까 목표가 뭐냐, 그리고 우리 회사가 그걸 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느냐. 막연하실 때 베스핀 글로벌 같은 성공 경험도 있고 때로는 소소한 실패라고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난해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민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진님? 네. 이제 클라우드는 이제 트렌드를 넘어서 이제 대세가 되었습니다.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영님.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모더나이제이션 여정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긴 시간 이제 오늘 참석해서 감사드리고요. 뭐, 이게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이제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고객분들하고 좀 더 인터랙션 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그 날을 정말 고대하고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고객분들 말씀은 정말로 그 클라우드를 통해서 혁신한 기업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혁신의 매적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도구라는 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클라우드에 대한 도입, 그리고 도입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기업을 어떻게 혁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 혹은 실행 방안들을 저희 베스핀하고 AWS 같이 앉아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요. 예. 지금은 마스크 쓰고 나누겠지만 뭐 시간이 지나가면 더 자유로운 미팅 장소에서 얘기 나눠서 정말 한국 고객분들의 기업 혁신에 저희 베스핀과 AWS가 좀 큰 도움과 기여를 하고 싶은 게 말씀인 거고, 예,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예, 수고 많으셨고요. 예, 끝나고 우리 커피 한 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세션 마치는데 마지막 설문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은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사은품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